정상궁 마마님께서 최고 상궁의 자리에 오른 후 수락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정상궁 마마님의 처소는 더 이상 무거운 권위와 서열의 장벽으로 가로막히지 않았다. 그녀는 오로지 음식의 본질과 나인들의 솔직한 의견을 중시하는 새로운 풍토를 조성하고자 했다. 그 변화의 첫걸음으로 정상궁 마마님은 수락안의 모든 나인과 생각시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최고 상궁 직속 상궁들부터 갓 들어온 막내 생각시까지 신분과 직책의 높낮이를 떠나 모두가 한 상궁. 마마님의 바로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전례 없는 평등한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수락안 나인들은 어색함과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특히 최씨 일파 상궁들과 그들 밑에 있는 나인들은 불만과 의욕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이토록 중요한 평가의 자리가 서열을 무시하고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강해이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정상궁 마마님은 고요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모두를 응시했다. 이 수락안은 오로지 막과 정성으로 국왕을 모셔야 할 성소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맛이 아닌 권력으로 정성이 아닌 압으로 자리가 정해지는 일이 빈번했다. 이제부터 나는 솔직함을 가장 중시할 것이다. 이 자리에 놓인 음식에 대해 상궁은 상궁의 눈으로, 생각시는 생각시의 입으로 느낀 바를 오직 정직하게 말하여라. 수락안 나인들 앞에 놓인 음식은 보기에도 복잡하고 오묘한 송이만두 전골이었다. 흔히 접하는 만두가 아니라 얇게 저민 송이버섯 속에 다진 소고기와 갖가지 채소를 넣어 익힌 고급스러운 궁중 전골이었다. 이 전골은 고기의 진한 맛과 버섯의 깊은 향이 어우러져 모든 양념이 미묘하게 감추어진 고난도의 요리였다. 정상궁 마마님은 모두에게 한 국자씩 만두와 국물을 덜어 맛보게 했다. 나인들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으나 그 긴장감 때문에 제대로 맛을 느끼기 어려워했다. 자, 이제 이 만두 국물에 들어간 양념을 가장 자세히 맞히고 이 전골의 맛을 특별하게 만든 비밀 재료가 무엇인지 짚어낼 사람부터 말해보아라. 최상궁 일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것은 정상궁 마마님의 새로운 체제에 대한 도전장이자 동시에 자신들의 실력을 만천하에 드러낼 절호의 기회였다. 최상궁은 굳게 담은 입술 아래로 조카인 금영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금영이는 이 순간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침착하게 일어섰다. 그녀의 자세는 이미 최고 상궁의 자리를 예약한 듯 도도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녀는 국물을 한 모금, 만두소를 조금씩 씹어보더니 잠시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간 최씨 일가에서 내려온 비법과 고서 속의 궁중 요리 레시피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금영이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마치 구구단을 외우듯 명료하게 말을 시작했다. 이 전골의 기본간은 궁중에서 사용하는 육장, 즉 고기를 다져서 만든 장을 사용하여 깊이를 더했습니다. 간장의 농도는 조선 청장과 고기 육수를 7대3으로 섞어 맞춘 듯합니다. 짠맛을 조절하기 위해 죽염을 사용하였는데 그 입자가 매우 고와 짠맛이 혀 전체에 퍼지기 전에 사라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나인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상궁조차 단순히 간장과 소금이라고 답하는 것이 전부인데 금영이는 사용된 간장의 종류, 소금의 종류와 입자까지 정확하게 짚어냈다. 단맛을 내는 재료로는 유밀과를 만들 때 쓰는 정제된 흑설탕과 꿀을 병행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단맛은 설탕 특유의 날카로운 맛이 없고 꿀의 부드러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새콤한 맛을 더하는 재료는 숙성이 오래된 식초가 아니라
오미자를 달인 물을 미량 넣어 새콤함이 상큼하게 맴돌도록 했습니다. 잡내를 잡기 위한 향신료는 후추 대신 빻은 산초를 넣었으며 만두소의 풍미를 돋우기 위해 볶은 깨소금과 들기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녀는 양념의 종류뿐 아니라 그 양념들이 어떤 비율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까지 완벽하게 해설했다. 최상궁 일파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승리의 미소가 피어올랐다. 금영이의 실력은 절대 미각을 넘어 절대 지식의 영역이었다. 금영이의 설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국물 속에 만두를 반으로 가르더니 만두소의 소고기를 지목했다. 대부분의 나인들이 이 소고기를 단순히 만두소에 넣어 쪄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고기는 만두소에 넣기 전에 따로 간장과 생강즙 그리고 소량의 백후추로 무쳐 센 불에 빠르게 볶아낸 후 식혀서 넣었습니다. 고기를 볶아 넣었기 때문에 국물 전체가 텁텁해지지 않으면서도 만두소를 씹을 때 고기 특유의 고소한 식감과 응축된 감칠맛이 폭발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골의 가장 높은 경지의 비법입니다. 모두가 경악했다. 만두소를 볶아 넣는다는 것은 전골 요리의 정석을 깨는 파격적인 시도였다. 금영이는 그 파격적인 기법과 그 안에 들어간 미세한 양념까지도 완벽하게 꿰뚫어 보았다. 금영이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녀가 말한 내용만으로도 이 전골 요리에 담긴 99%의 비밀이 모두 해독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상궁 마마님조차 살짝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모두가 금영이의 천재성에 압도되어 숨죽이고 있을 때 맨 구석에 앉아있던 장금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장금이는 금영이와 달리 수려한 자태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없었다. 그저 작고 앳된 생각씨일 뿐이었다. 최씨 일파 상궁들은 코웃음을 쳤다. 고작 막내 생각씨가 감히 금영의 완벽한 해설에 이의를 제기하려 하는가? 정상궁 마마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장금이를 응시했다. 장금아, 너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보았느냐? 장금이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다시 한번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이미 맛은 그녀의 입과 혀를 지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지 않고 그저 만두 국물을 응시했다. 금영 언니 마마님의 말씀은 모두 옳다옵니다. 그 섬세한 기술과 지식은 생각시인 소신으로서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경지이옵니다. 장금이는 먼저 금영이의 실력을 인정했다. 이 겸손함은 오히려 그녀의 다음 말을 더욱 무게 있게 만들었다. 허나 금영 언니 마마님께서는 이 음식의 마지막 한 수를 놓치신 듯합니다. 최상궁은 미간을 찌푸렸고 금영이는 놀란 눈으로 장금이를 쳐다보았다. 감히 누가 이 완벽한 해설에 빈틈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언니 마마님께서는 단맛의 재료를 흑설탕과 꿀이라 하셨사옵니다. 소신 역시 그 맛을 느꼈사옵니다. 허나 그 단맛은 설탕과 꿀이 주는 단맛과는 조금 다른 부드럽고 둥근 여운을 남기옵니다. 그 여운에는 혀를 지나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느껴지는 미세한 떫은 맛과 차진 질감이 함께 배어 있사옵니다. 이 맛은 일반적인 단맛으로 감출 수 없는 가을의 기운을 머금은 듯한 맛이옵니다. 장금이는 망설이지 않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소신이 생각하기에 이 전골에는 단맛을 부드럽게 하고 고기 맛의 느끼함을 잡아주기 위해 홍시가 아주 미량 첨가되었사옵니다. 홍시라는 두 글자가 수라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홍시는 단독으로 먹는 과일이지 전골에 사용하는 양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금영이의 설명처럼
고기를 볶아 넣는 것 이상의 파격이었다. 최상궁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무엄하다. 전골에 무슨 홍시를 넣는단 말이냐. 그것은 음식의 도리를 모르는 망언이다. 설익은 생각시의 망언으로 수라간의 기강을 어지럽히지 말아라. 금영이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의 지식체계에는 전골에 홍시를 넣는다는 레시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 정상궁 마마님께서 조용히 손을 들어 최상궁의 고함 소리를 제지하셨다. 그리고는 장금이에게 물었다. 장금아, 너는 어찌하여 만두의 꿀과 설탕 외에 홍시가 들어갔다고 생각했느냐? 너는 내 미각에 근거하여 그 복잡한 양념들을 모두 구분해낼 수 있었느냐? 장금이는 담대하게 최고 상궁의 눈을 바라보았다. 소신은 수많은 양념의 조합을 구별해낼 만큼 금영 언니 마마님처럼 뛰어난 지식과 기술은 없사옵니다. 소신은 오직 장금이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순수하며 너무나도 근본적이었다.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하였사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수라간 전체의 긴장이 녹아내렸다. 정상궁 마마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장금의 말이 옳다. 이 전골에는 홍시를 갈아낸 즙이 아주 소량 들어갔다. 정상궁 마마님은 모두에게 비밀을 밝혔다. 실제로 이 전골은 국왕께서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실까 염려하여 단맛을 내는 동시에 목에 좋고 소화를 돕는 홍시의 효능을 이용하고자 만들어진 약선 요리였다. 금영이는 기술적인 단맛 설탕과 꿀에만 집중했으나 장금이는 그 단맛 속에 숨겨진 양리적 목적과 계절의 맛을 감각으로 읽어낸 것이다. 정상궁 마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금영이와 장금이 그리고 최상궁 일파를 모두 바라보며 준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금영아, 너의 기술은 완벽하다. 너는 이수라간의 모든 비법을 머리와 손으로 익혔다. 너는 음식 만드는 사람으로서 최고 경지에 이르렀다. 허나 장금이는 정상궁 마마님은 장금이를 칭찬했다. 장금이는 음식에 담긴 먹는 이의 마음과 재료의 근본의 을 보았다. 홍시 맛이 난다고 홍시라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그 단순한 진실함이야말로 수라간이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미덕이다. 기술은 속일 수 있어도 혀가 느끼는 본질은 속일 수 없다. 너희는 모두 이 말을 명심하여라. 맛을 아는 것과 맛의 근본을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 이날의 사건은 수라간의 모든 나인들에게 충격적인 교훈을 남겼다. 금영이의 완벽한 기술이 장금이의 단순하고 순수한 미각에 의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금영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식에 대한 의문을 품었고 최상궁 일가는 정상궁의 새로운 시대가 단순한 실력으로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근본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장금이는 최고상궁 마마님께 큰 인정을 받았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금영이 언니를 이겼다는 기쁨보다 그저 자신이 느낀 솔직한 맛을 말했을 뿐이라는 덤덤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미각은 이미 단순한 재능을 넘어 음식을 통한 소통의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홍시 만두 전골 사건 이후 수라간은 단순한 궁궐의 부엌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격전지로 변모했다. 정상궁 마마님은 장금이의 타고난 미각이 최상궁 일가의 오랜 권위와 금영의 완벽한 기술을 무너뜨리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이 사건은 정상궁 마마님에게 새로운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수라간 나인들을 모두 불러 모은 자리에서 과거의 패단 혈통, 뇌물, 파벌을 단호히 끊어낼 새로운 기풍을 선포했다. 음식을 맛보는 것은 혀와 마음이 하는 일이다. 혀가 아무리 교묘하게 속이려 해도
마음은 진실한 맛에 움직이는 법. 솜씨가 뛰어나든 부족하든 맛을 느끼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데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모두가 정직하게 맛을 나누어 서로의 기량을 높이도록 하라. 이 선언만으로도 수라가는 술렁였다. 이제 막내 생각시조차도 최고상궁이 내놓은 음식에 대해 싱겁다, 단맛이 과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곧 혀끝에 진실만이 통하는 지위와 나이가 무의미해지는 절대적인 평등의 장을 의미했다. 그리고 정상궁 마마님의 입에서 마침내 가장 충격적인 선언이 터져나왔다. 나는 이 수라간의 최고상궁 자리만큼은 오직 실력 제일로 물릴 것이다. 나이가 많고 적음, 입궁한 지 오래됨과 관계없이 오로지 가장 뛰어난 실력과 덕목을 갖춘 사람에게 이 영예로운 자리를 물려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정책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궁중 요리에 혈통과 권력 세습이라는 최씨 일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천지개벽과 같았다. 특히 최상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에게 최고상궁 자리는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당연한 유산이었고 금영은 그 유산을 이어받을 유일한 후계자였다. 이제 그 자리가 실력이라는 불확실한 잣대에 의해 누구에게나 열린 문이 되어버린 것이다. 정상궁 마마님의 선포는 수라간에 팽팽한 긴장감을 가져왔다. 나인들은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움직였으나 서로를 향한 눈빛에는 미묘한 경쟁심과 탐색이 교차했다. 특히 금영과 장금이는 이제 단순한 선의의 경쟁자가 아닌 수라간의 운명을 건 거대한 대결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최상궁은 정상궁 마마님의 선언을 가문의 위협이자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실력 제일이라니. 최씨 가문이야말로 5대째 왕실 요리를 책임져온 최고의 실력 가문이었다. 그녀에게 실력은 곧 비법이었고 그 비법은 피를 통해 전해지는 혈통이었다. 최상궁은 즉시 금영을 따로 불러 누구도 엿볼 수 없는 최씨 가문이 깊은 처소로 들였다. 그곳에는 가문의 역사가 담긴 오래된 요리고서와 역대 최고 상궁들이 남긴 비법서들이 가득했다. 금영아, 정상궁 마마님은 실력을 논했지만 그들이 아는 실력은 고작 눈에 보이는 맛이다. 우리가 보여줄 실력은 천년을 이어온 가문의 혼이 담긴 궁중의 역사이자 권위다. 금영의 훈련은 더욱 혹독해졌다.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금영이는 오직 절대적인 완성도에 도달하기 위한 반복 훈련에 매진했다. 최상궁은 가문의 비서를 펼쳐 보였다. 그 속에는 쌀알 하나하나의 수분을 맞추는 법, 쇠고기각 부위별 근육결의 방향을 파악하여 썰어내는 법, 찹쌀풀로 장식을 만들어 붙이는 법 등 일반 나인들은 평생 접할 수 없는 최고 난도의 기술들이 적혀 있었다. 금영이는 이 비법들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금영이는 불의 세기를 눈으로 보지 않고도 오직 피부의 감각만으로 파악하는 훈련을 했다. 찰나의 순간에 끓어오르는 기름의 온도를 정확히 180도로 맞추는 훈련, 밥을 지을 때 뜸 들이는 15분의 시간을 눈을 감고도 오차없이 맞추는 훈련 등 인간 시계와 인간 온도계가 되는 훈련이었다. 최상궁은 궁중 요리의 본질은 왕의 혀를 사로잡는 강렬함에 있다고 가르쳤다. 밍밍하고 순한 맛은 누구나 낼 수 있다. 우리의 맛은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혀 전체를 지배하는 황홀함이어야 한다. 금영이는 희귀한 약재와 최고급 육류를 사용하여 맛의 대비를 극대화하고 혀를 자극하는 기술을 연마했다. 금영이는 지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홍씨 사건의 수모를 씻고 자신의 기술적 완벽함이 곧 수라간의 진정한 실력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한 집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반면 한상궁과 장금의 훈련은 최 씨 일파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한상궁은 장금이를 데리고 수라간이 아닌 궁궐 밖의 자연으로 향했다. 그들의 훈련장은 산과 들, 그리고 계절의 변화 그 자체였다. 한상궁은 장금이에게 기술 대신 지혜를 전수했다. 장금아, 음식은 재료의 근본을 잃으면 맛도 잃는다. 내가 홍시 맛을 안 것은 내 혀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홍시가 가진 계절의 이치와 먹는 이에게 좋은 약이 되려는 마음을 읽어냈기 때문이다. 한상궁은 장금이에게 단순한 간 맞추기를 넘어선 맛의 조화 원리를 가르쳤다. 예를 들어 쓴맛을 감추기 위해 설탕을 넣는 것이 아니라 쓴맛이 가진 독특한 깊이를 살리면서 다른 맛과 조화롭게 섞이도록 들깨를 넣어 부드럽게 감싸는 법과 같은 식이었다. 장금이는 맛과 맛이 만나 서로를 돕고 때로는 다스리는 섬세한 이치를 깨달았다. 가장 중요한 훈련 중 하나는 사냐의 식재료와 독초를 구별하는 법이었다. 궁중 음식은 늘 독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한상궁은 장금이에게 수십, 수백 가지의 풀과 열매를 보여주며 그들의 미세한 생김새, 냄새, 그리고 혀끝에 닿는 아주 작은 감각의 차이를 구별하도록 훈련시켰다. 장금이는 독초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흙의 기운, 뿌리의 색, 줄기의 미묘한 털의 유무 등 오감 전체를 동원하여 생명의 경계를 읽어냈다. 한상궁의 가르침의 핵심은 음식은 곧 약이라는 것이었다. 왕의 수라를 올리는 것은 단순한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다. 어떤 계절에 어떤 재료가 몸에 이로우며 어떤 맛이 그분의 기분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지 늘 생각해야 한다. 장금이는 식재료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왕의 체질에 맞는 맞춤형 조리법을 깊이 있게 익혀나갔다. 장금이는 금형처럼 화려하고 강렬한 기술을 익히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느리고 고요하게 물이 스며들 듯 재료와 맛의 근본 이치를 흡수했다. 그녀의 미각은 이제 단순한 절대 미각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미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수라간은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뉘었다. 최상궁 일파가 주도하는 기술의 수라간과 한상궁과 장금이가 조용히 실력을 다지는 지혜의 수라간이었다. 기술의 수라간은 늘 부산하고 완벽했다. 금영이가 만든 요리는 시각적인 아름다움, 입안을 감싸는 농후한 맛, 그리고 정교한 기교가 넘쳐 흘렀다. 그들은 완벽한 솜씨가 곧 실력이며 오직 최고 상궁 자리만이 그 실력을 증명할 것이라 믿었다. 그들의 훈련은 철저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에 집중되어 있었다. 나인들은 금영의 실력에 압도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냉정한 완벽함에 인간적인 거리감을 느꼈다. 반면 장금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라간을 누비며 잡물을 처리했으나 그녀의 손길이 닿는 모든 식재료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국물을 끓일 때도 단순히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끓는 물방울의 모양과 소리까지 섬세하게 살폈다. 그녀의 요리는 화려하지 않았으나 맛을 본 상궁들은 알 수 없는 편안함과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최상궁은 장금이를 견제하며 끊임없이 정상궁 마마님께 압력을 가했다. 어찌 생각시에게 최고 상궁의 자리를 논할 수 있사옵니까? 이는 수라간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옵니다. 그러나 정상궁 마마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최상궁, 내가 논하는 것은 기강이 아니라 실력이다. 내 조카의 실력이 진정 뛰어나다면 누가 감히 반대하겠느냐? 실력으로 증명해 보아라. 시간이 흐를수록 수라간의 긴장은 더욱 팽팽해졌다.
나인들은 이제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정상궁 마마님이 원하는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금형처럼 완벽한 기술일까? 아니면 장금처럼 재료의 근본을 꿰뚫는 지혜일까? 모두가 다음 시험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숨죽이며 기다렸다. 최상궁은 금형에게 승리를 확신했다. 기술은 눈에 보이지만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궁궐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한다. 그녀는 가문의 모든 비법을 동원하여 어떤 시험에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한상궁은 장금에게 속삭였다. 우리의 실력은 이기는 데 있지 않다. 우리가 만드는 음식으로 인해 한 분이라도 더 편안하고 건강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실력이다. 허나 세상은 증명을 요구하는 법. 우리는 그 증명을 통해 진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마침내 정상궁 마마님은 다음 달 열릴 중궁전의 잔치를 기회로 삼아 최고상궁 경합의 서막을 올릴 것임을 조용히 예고했다. 단순한 요리 경합이 아닌 왕실의 명운을 건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궁중 만찬을 주제로 한 대결이 될 것이었다. 실력으로 최고상궁을 가리겠다는 정상궁 마마님의 결단. 아래 수라가는 이제 단순한 요리 대결을 넘어 두 가지 요리 철학, 두 가문의 운명, 그리고 두 천재의 삶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대한 역사의 무대가 되었던 것이다. 장금이와 금영, 과연 누가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실력을 인정받아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될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